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행만 진행하는 본격 김국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자, 2022년 키노라이츠 인증 회원이 뽑은 베스트 영화 50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고로 이거 아마 지금은 3주가 지났을 테니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수백 정도 바뀐 작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순위가 바뀐 작품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이게 기점이 언제냐면은 이게 기준일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뽑은 기준일이 12월 26일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날 기준이고요. 네. 지금 당연히 1위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 3위는 거의 고정이어가지고 거기는 안 바뀌었는데 항상 바뀌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 그거는 있겠지만 아무튼 상위권은 크게 바뀔 일은 거의 없다. 이 정도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위는 많이 깎였어요. 원래 1위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푸티지 공개됐을 때만 해도 1위였어요. 저 밑에 먼저 완전 4.5점 엄청 올라갔는데 푸티지 말고 이제 진짜 본편 나오고 개봉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22위까지 떨어졌는데 객관성을 증명하고 있네요. 네, 객관성을 증명하고 있죠. 평점이 4.5에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14일에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이고요. 94.27%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나비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잃어 정착한 주인공과 판도라 행성 침략자들의 대립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는 사실 나무랄 게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술 외적인 거는 나무랄 게 많다. 네. 그런 조금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그거 좀 있으면 그거는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겠다. 그대로 한 번 더 묵붙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아마 그 다음 시간 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코돌비랑 네. 아바백을 봤어요. 압구정 아이맥스를 봤는데 코돌비랑 볼 때랑 압구정이랑 볼 때랑 뭔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느낀 건 또 일반 2D에서도 또 차이점을 느껴가지고 일반 2D 스크린X이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2D니까 네. 일반 2D 극장까지 다 세 개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세 개니까 일단 제일 밝고 제일 성능 좋은 건 역시나 코돌비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왜냐면 코돌비는 안경을 빼고 봐도 안경을 이제 벗고 봐도 안경 끼고 봐더라도 밝기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없어요. 네.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진짜 없고 오히려 그리고 코돌비가 좋은 게 진짜 저는 사실은 이게 중불인 줄 아니 언시를 먼저 갔는데 언시를 진짜 그때 언시가 일정이 영웅이 제일 먼저였어요. 영웅이 오후 2시에 용산에서 했었는데 용산 CGV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메일이 딱 와가지고 얘네가 6시 반에 코엑스 코돌비에서 하겠대. 잠깐만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럼 4시에 영화 끝나면은 바로 지하철 타가지고 코엑스 넘어가야 되는 1호선 9호선 코엑스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5시에 도착을 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네. 기자간담회도 안 봤어 그날은. 기자간담회도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갔는데 딱 갔는데 5시 딱 와서 1타로 마저 받았는데 난 중앙블록인 줄 알았어. 중앙블록이 아니라 중앙블록 복도였어. 중앙블록 옆자리에 복도였던 거 옆 블록이 복도였던 거. 이 뭐야 나 중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앉아서 본데 근데 생각보다 안경이 그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안경 끼면은 일반적으로 편광이나 이런 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뭔가 그 영상이 좀 지글거려서 보인다거나 뭔가 두 겹으로 보인다거나 자막도 두 겹으로 보인다거나 근데 상당히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 말로는 맨날 이거 개봉 언제 하냐 했을 때부터 나왔던 루머가 3D 안경 안 끼고 3D를 보여주겠다. 그거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루머가 엄청 많았어. 3D를 안 보. 근데 그거는 은근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았고 어떻게 보셨죠 그때? 네, 코돌비에서는 진짜 컬러나 사실 이제 CGV 저도 압구정 아이맥스랑 두 군데를 비교해 봤는데
컬러나 이런 사운드는 확실히 코돌비가 나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게 화면비가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해서 네, 영화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이게 화면 비율이 일반 사용 비율보다 한 20% 정도 축소된 화면 네, 비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잘리는 네, 위아래 거죠. 잘려 있는. 네. 그래서 위아래가 이제 딱 올라가 있는 비율은 아이맥스나 일반관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 게임 같아. 네. 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다. 그래서 맞아. 압구정을 갔는데 저는 압구정 얘기를 왜 하자면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 영화가 사실 저는 3회차였으니까 이제 너무 지루하거든 솔직히 중반에 그거는. 맞아요. 중반에 솔직히 그거 3회 3번 보면 좀 많이 지루해질 거예요. 마의 한 얘기로. 시간대라고. 네, 마의 1시간대에서 1시간 20분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제 바다에 가서 구경을 하는 장면인데 하필 이제 바다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수색을 하러 이제 애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나쁜 쪽 애들이. 근데 딱 그때 갑자기 소방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아, 나 근데 이거 뭐 스포디 효과인가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가 또 한 1분 정도는. 근데 화면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뒤로 나가더라고. 화면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장막이 딱 거치듯이 마스킹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상황 알아보고 내려가는데 이제 알고 화재 경보 오작동인데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다 어떻게 잘 나가더라고요. 다들 다 진짜 질서 지키면서 뭐 난리 날바한데 솔직히 몇백 명 모였는데 난리 날 뻔한데 다 질서정연하게 지상으로 올라가고. 왜냐면 압구정 아이맥스가 참고로 지하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아이맥스 사용관 중 거의 유일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왜 다 아파트입니다. 저 무슨 쇼핑몰 건물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잖아요. 보통 아이맥스들이 위층인데 여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상으로 대피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온다니까 이제 뭐 몇십 분 오작동이고 다시 틀 테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저는 이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제가 잠을 깬 것도 있겠지만 잠을 딱 잘 졸다가 깼어. 이미 다 봤으니까 3번 보면 솔직히 지루한 장면이니까 깼는데 좋았던 거는 대처가 좋았어요. 아니 영화 다 보고 나서 알람 보니까 두 장 저희 방구석 미신을 같이 보니까 2장을 줬어요. 아이맥스 레이저를. 그러니까 한 자리씩 다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감상할 수 있게 2월 말까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2월에 그게 뭐잖아요. 앤트맨. 와 너무 좋다. 앤트맨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게 됐어. 아이맥스 레이저로. 이야 이거. 요즘 아이맥스 비싼데. 야 그러니까 그래도 해줬네. 웬일이야. 그 자연스럽게 인터미션도 됐고 영화가 딱 중간쯤에 잘라주니까 인터미션이잖아. 화장실 갔다 오고 딱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의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질서정연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좋았고. 아무튼 그리고 스크린엑스. 네, 스크린엑스도 봤는데 스크린엑스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서 장면이 많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행 장면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스크린엑스는 이게 코엑스를 먼저 보고 스크린엑스를 보니까 화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나 아니면 TV 예고편이나 아니면 극장 뭐 예고편이나 이제 전광판 예고편을 보는 그 밝기가 아닌 거죠. 네. 좀 뭔가 좀 어두컴컴한 밝기. 우리가 이제 TV로 이제 신나게 예고편 봤을 때는 그 물 색깔이 완전 맞아요. 깔끔한데 그냥 2D 사용관 가면은 깔끔한 게 아니고 탁해져요. 물이. 그 압구정 아이맥스에서도 안경 쓸 때랑 벗을 때랑 너무 차이가 심해서 안경에 필터를 깔아놨나? 안경에 필터 붙여놓은 것 같아. 안경에 무슨 선글라스예요 진짜. 야 선글라스처럼 필터를 해놨나? 네. 아바타 색깔이 달라요. 네, 딱 그거 빼고 보니까 그래도 밝어. 맞아. 갑자기 왜 이렇게 안경 쓰니까 또 이렇게 어두워지냐고. 안경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안경 문제 같아. 다른 건 시선이 참 좋은데 아무튼 저는 이번 계기로 압구정에 상당히 또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제 발견. 네, 만약에 맞아요. 용산이 매매 실패하고 만약에 그냥 아이맥스 영화인데 좀 뭔가 DMR 정도만 했거나 그러니까 용산까지 가서 더 돈 내고 보기에는 좀 아까운 영화들이 분명 있잖아요. 아이맥스 네. 영화긴 한데 그런 영화들은 압구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딱 사이즈가 특히 3D 같은 경우는 왜냐면 3D는 애초에 3D가 사람의 시야를 가려요. 안경을 끼면. 안경 끼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좌우 반경이 맞아요. 많이 좁아지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저게 낫겠더라고요. 3D 안경 꼈을 때는 또. 아무튼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년 아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아카데미 시상 하기 전에는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9위로 할게요. 19위는 1월 19일에 개봉한 어나더 라운드인데요. 3.8점에 96.24%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알코올의 업무 능력 향상 기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아 근데 영둥이가 확실히 너무 이거 보고 너무 웃기네요. 좀 급해져. 전우가 없어. 이게 뭐 어떤 남자들이 있었는데 세 남자가 있는데 네. 그게 없어. 이거 보면 무슨 기계 출시한 것처럼 상상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맞죠. 이제 여기 아마 밑에 이런 게 과도한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부부간에 이제 성관계 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또 부부간에 뭐 이거 있고 막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건조하게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작품은 좀 이제 보면서 되게 달콤 씁쓸한 작품이었고요. 그 매즈 미켈슨 배우의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그 친구들 4명의 배우의 그 앙상블도 되게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어나더 라운드는 참고로 저희가 YCU 54화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8일은요. 2월 25일 왓챠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공개된 왓챠입니다. 아르센 벵거 무패의 전설 다큐멘터리고요. 3.8점에 100%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996년 이래로 약 22년 동안 아스날을 이끈 전설적인 감독 아르센 벵거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참고로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왓챠도 막 사인권 링크 보면은 역대 사인권 링크 보면 막 애니 극장판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에 아스날 팬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간이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네. 그냥 3점 정도면 그냥 볼만하고 축구 팬들이면 그냥 한번 챙겨보세요 정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3.8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도 올라가는 건 아니 그래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평점을 준 거는 오케이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볼만은 해요. 왓챠에 은근히 축구 다큐멘터리 많거든요. 왓챠 익스클루시브 리스트 딱 보면은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모르겠다. 요거 있고요. 17일은요. 넷플릭스에서 5월 18일날 공개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 3.9점에 93.51%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끔찍한 범죄를 일삼은 엠번방의 추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거는 아마 공개 딱 뜨자마자 네이버 이제 넷플릭스 딱 뜨자마자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이게 떴었던 걸로 기억나가지고 봤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과거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 영화를 뭘 만들었었지 기억이 갑자기 저수지 게임이랑 IM도 있고 뭐 등등 만든 이제 최진성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게 뭐 아시다시피 영화에 나오겠지만 엠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언론사 한겨레 김한 오연서 기자 그리고 추적단 불꽃 또 탐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최강일 프로듀서 또 장은조 작가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의 정재원 프로듀서 등등 다 나옵니다. 총출동한 그런 이야기를 담았고 또 이제 그래도 다큐멘터리이다 보니까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재현을 좀 많이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없을 수밖에 없고요. 네.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최소화하는 이게 이미지들이 이제 추상화적으로 이제 표현했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를 했고 왜냐면은 실제 피해자가 많은 작품이라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인터뷰이들도 같은 코믹 속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사건의 실체를 잘 드러나게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연출은 사실 어렵죠. 네. 매우 어렵고 또 선정적이지 않고 윤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작품의 메시지는 그거죠. 반드시 범죄자는 잡힌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잡힌다. 뭐 이런 메시지를 최진성 감독은 남겼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16위로 넘어가서 5월 4일날 개봉한 영화 우연과 상상입니다. 3.9점에 93.91%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연과 상상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님의 영화는 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요.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1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중 1화의 대화 장면 중 하나인데 택시 안에서 친구의 새 연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여자는 전 애인을 찾으러 가요. 이제 그런 관계의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데 말의 템포와 인물들이 움직이는 동선 등으로 인해 그 장면은 내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인물의 작은 움직임이나 미묘한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대화 도중에 남자 인물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무언가를 이제 던지는데 그게 진짜 제가 느끼기엔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때까지 충분히 쌓아왔던 그 긴장감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연과 상상 저희가 YCU 55화를 통해서 다룬 바 있었는데요. 자 넘어가서 이제 15위 넘어가면은 1월 14일 날 애플 TV 오리지널로 공개된 맥베스의 비극입니다. 3.9점에 94.12%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스코틀랜드 왕의 쟁탈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짧죠. 네, 이것도 짧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나 이제 유명한 작품이니까 맥베스라는 작품 네. 자체가 이거를 근데 이제 감독이 코엔 형제 중에 한 명이죠. 네, 조엘 코엔 감독이 네. 연출을 했고 또 조엘 코엔 감독의 아내죠. 네,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이제 레이디 맥베스로 출연을 했었고 이게 덴젤 워싱턴. 이 덴젤 워싱턴은 사실 뭐 흔히 말하면 미국의 최수종. 네, 미국의 최수종 같은 국민 배우인데 어쩌면은 이 덴젤 워싱턴을 저기 쓴 거죠. 네, 맥베스로 썼다는 거. 뭐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주요 관점은 역시나 미니멀리즘 연극의 좋은 시네마라고 해야 될까? 네. 매우 연극이에요. 연극 같은 사실 뭐 미장센도 그렇고 네. 연극을 영화로 보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연출을 상당히 잘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룩한 거는 감독이 정말 잘했고, 왜냐면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영웅 있잖아요. 네, 뮤지컬의 영화. 네, 네. 그러니까 연극의 영화랑 뮤지컬의 영화, 아무튼 간에 무대 예술을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 영화하는 과정인데 그대로 갖다 놨죠. 네, 확실한 거는 요게 미미한 차이는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네. 제가 영웅을 체험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맥베스 비극은 상당히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4K TV로 보니까 화질이 엄청 깨끗하거든요. 저는 이게 4K TV 사놓고 처음 본 애플 콘텐츠인데 애플이 4K가 제일 서비스 좋다는 말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네. 4K 서비스하는 여러 이제 뭐 OTT도 있는데 네. 애플이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느낌이냐는데 이게 심도가 흑백이니까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4K를 했을 때. 게다가 4:3 비율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또 좋았던 작품인 것 같고요. 넘어가서 4월 7일 날 왓챠를 통해 공개된 14위입니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이고요. 3.9점에 95.65%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집 없이 떠도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여정을 통해 집이 주는 의미와 소중함을 그린 실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이게 특색이 있다면 아카데미에서 3개 부분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영화상도 있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상도 있었고 애니메이션이 또 애니메이션 영화상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3개 부분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민의 생존, 그것도 심지어 이제 게이인 거예요. 이 난민의 생존기가 세계 시민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옛날에 봤던 바시르와 왈츠를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것도 약간 애니메이션과 실사 화면과 뭐 그런 걸 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다 띄운 작품이거든요. 그 바시르와 왈츠를 이어서 생각할 구석이 많은, 저는 올해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쪽에서 바뀌겠네요. 위에 때문에 또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올해 애니메이션 중에는 하나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가서 13위는요. 5월 18일에 개봉한 메스입니다. 3.9점에 95.74%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학내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사이의 대화, 갈등, 화해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총기 난사 사건에 어쩌면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빈번하게 학교 특히 교내에서는 네.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면 10여 명이 사망한 이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사상한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6년이 흐른 거예요. 6년이 흘렀고 이 제이슨 아이삭스 이 제이슨 아이삭스가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피해자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제이슨 아이삭스는 어떤 분인지는 뭐 해리포터 팬들만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 말포이. 네, 아버지 말포이 했었던 배우고요. 아무튼 이 제이는 총기 사용의 제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야 아들을 잃은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이 제이와 아내 게일이 마샤 플림트 연기한 게일이 가해자의 부모와 만나는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게일은 아들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 부모와 대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근데 이 만나는 장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게일이 좀 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받던 슬픔, 고통, 분노 조금씩 마음속 억눌려 봤고요. 한편 가해자의 어머니 이제 린다가 나타나는데 앤도드가 연기했습니다. 이 앤도드도 아카데미 아마 조연상 후보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연기가 좋아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못 올랐지만 이 게일과 제이의 만남이 감사하면서도 두려웠던 거죠. 왜냐면 사건 이후에 린다는 아이를 잃었던 희생자의 어머니이기 전에 아이들을 죽인 가해자의 어머니로 살아야 했기 때문인 거죠. 네, 희생자이면서도 가해자의 어머니였고 특히 이제 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이제 혹독한 시선과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니? 뭐 이런 게 당연히 넘어가니까 특히 사건 이후에 뭐 다양한 내용이 담긴 편지, 협박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고 네. 다양한 편지도 있었고 크나큰 부담 속에서도 지내야 됐고요. 다른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던 자신이 살인자를 키웠다는 그런 회의감도 있을 것이고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모임을 통해서 린다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힘을 보태고 싶었죠. 근데 이 네 명이 이제 만나면서 사실은 그런 거죠. 이걸 네 명이 딱 그 중구난방에 네 사람이 조우에서 만나는 그런 대사들이 정말 연극이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였긴 해요. 연극적인 구성이죠. 네 명이 사실은 교회 한 공간 거기 안에 있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서 네 명이 앉는 거니까 방에서 이건 사실 연극이죠. 근데 연극에서 나온 연극도 사실 대사가 이제 좀 다큐멘터리처럼 중구난방의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꽃 선물을 주는 린다의 모습이 그렇게 뭐 게일은 달갑지가 않은 거고 또 6년 사이 서로 근황들을 묻는 대사들도 약간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걸 리얼 타임처럼 잡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상담의 과정도 그렇잖아요. 상담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해서 뭐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덕분에 회상과 같은 이제 플래시백 그런 영화적 편의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물의 모습과 그 인물 잡는 구도만이 영화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부부가 문제는 또 이제 서로 단절된 숏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만 찍고 이쪽 한쪽은 이제 다른 컷으로 연결되고 네 사람이 같이 있는 컷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상처를 받는 부모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은 자신을 밀어붙이고 넘어서야 하는 거였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아까 치밀하게 짜여진 구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관객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 불안감,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몰입되다 보면은 심파 유도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심파 유도 뭐 그딴 거 없어. 그냥 배우들 연기에 저절로 이제 눈물샘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특히 그랬고요. 아무튼 정말 아까 전에 말했지만 루시우스 말포이 연기했던 제이슨 아이삭스도 그렇고 베테랑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영화였고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수직샷으로 그러니까 수평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수직샷으로 린다에게 접근해가지고 게이가 제이에게 모임 중에 말하지 못한 걸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린다가 그 이제 피해자 부모들한테 눈물 흘릴 때 그 다음 컷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일이 린다를 품어줘요.
요게 요거 쇼트 커트 이거 두 번 했을 뿐인데 이 작품의 주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또 좋았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잔잔한데 볼만한 영화. 아마 이거 연극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연극으로 이제 공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12위 넘어가면 1월 7일날 공개된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리턴 투 호그와트입니다. 3.9점, 96.5%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캐스트 감독들이 재결합해 해리포터 프랜차이즈를 해고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 작품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작품이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 HBO에서 공개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죠. 근데 이게 뭐 말이 다큐멘터리 사실상 뭐 다큐멘터리라고 하긴 그렇죠. 뭐 거의 뭐 TV 프로그램인데 TV 프로그램인데 이 작품은 아마 여기 이 평점은 정말 해리포터 팬들의 그런 가슴 염원 이런 게 다 남긴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지막이 정말 스네이프 연기한 알란 링맨을 위한 헌사거든요. Always라는 대사를 딱 끝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필 또 이제 올해 또 해그리드 배우가 세상을 또 떠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또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또 그 작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해그리드 기억되겠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올해 그렇게 됐고 아무튼 정말 해리포터의 팬이라면은 요거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요. 11위는 11월 3일 공개된 탑입니다. 개봉한 3.9점에 96.88%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서울의 4층 건물에 입주한 중년의 영화감독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 영화의 인물들은 야선형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반해 영화의 서사는 점점 몰락하는 예술가의 이야기예요. 이런 대조가 예술가의 몰락을 더 비참해 보이게 만들고요. 또 탑은 굉장히 건고해 보이지만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 영화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를 층마다 각기 별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옴니버스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각각의 이야기들의 연계점들이 있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엔딩에서는 컷도 하지 않고 처음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어진 듯한 내용과 딸이 돌아오니까 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아예 붙여버리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평론가들이 평론하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읽혀가지고 별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게 너무 읽히니까 이거 팬들을 위한 영화인가 보다. 그러니까 홍상수 팬들을 위한. 네. 지금까지 계속 매해마다 아무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 워낙 다작 작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3.5점을 줬었던 기억이 남네요. 자, 아무튼간에 다음 넘어가서 이건 주간영기자 21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하는 이야기는 10위는요. 3월 10일 날 개봉한 레벤느망입니다. 3.9점에 98.57%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낙태가 불법이던 60년대 프랑스에서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한 여대생 안이 겪는 갈등과 고통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YCU 56화에서 얘기했었는데 아영님은 그때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이 영화의 주제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갑게 봤었는데 다만 새로운 형식적 시도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면서 다르덴 형제 로제타와 촬영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핸드헬드는 좀 덜하지만 주로 인물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이제 서사를 펼쳐 보이는 거는 이제 좀 이 영화와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뭐 매우 고통스러워가지고 보는 내내 네. 보는 내내 힘들었죠. 힘든 관람이 됐던 영화였고요. 공동 7위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 7위가 세 작품이나 있는데 모두 3.9점의 100%인 작품들이고요. 하나씩 열어보면 2월 11일 날 개봉한 비틀즈 겟백 루프탑 콘서트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냥 배티즈 레디비 앨범 만들어진 과정과 마지막 콘서트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거는 IMAX 통해서 일주일 동안만 상영이 됐었고요. 용산에서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용산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아쉽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 겟백이 있어요. 비틀즈 겟백 다큐멘터리 거기에 마지막 회가 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7위 또 다른 작품은 풀타임입니다. 3.9점에 100% 어떤 작품인가요? 두 명의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주간영 기자 12호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 인물의 긴장감이 영화의 긴장감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출근길 풍경이 원래 이렇게 스릴 넘쳤나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또 생각해 보면 네, 출근길이 진짜 회사에 늦지 않을까라는 그 내재된 긴장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영화에서 이거를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고 특히 이게 워킹맘의 일상이기에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여자의 숨소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숨소리가 되게 평온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힘겹게 들리도록 연출한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공동 7위는 11월 17일 날 개봉한 그녀가 말했다인데요. 3.9점에 100%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할리우드의 오래된 문제를 취재하는 뉴욕타임즈 기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 오래된 문제가 하비 와인스타인이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내년에 또 헷갈려. 자, 이제 주간 연기자 25에 하긴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또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또 각색상 후보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6위로 넘어가서 11월 23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입니다. 4.0점에 96.67%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죽은 아들을 대신해 만든 나무 인형이 생명을 가진 피노키오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요것도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너무 시간이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녹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넘어가면서 요것도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이야기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5위는 10월 28일 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공개된 서부전선 이상 없답니다. 4.0에 97.3%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1차 대전 독일 서부전선 전투를 배경으로 독일 젊은 군인들이 겪은 전쟁의 공포와 참혹한 참상 등을 다룬 극영화입니다. 네,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또 유력한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후보가 되지 않고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도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따로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위는요. 11월 10일 날 개봉한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야, 이거 저희가 얘기했던 그대로 순위가 형성이 됐네요. 이거 우리나라 독립영화 중에 올해 최고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가 됐네요. 영화 좋죠. 네, 100%였고 이거는 저희가 소개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엄마와 딸이 화해하는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상처가 치유됐다고 다 끝난 거 아니죠? 네, YCU 79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10월 12일 날 개봉한 이게 바로 3위인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4.2점에 93.21%고요. YCU 78화에서 저희 3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5점을 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78화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자, 2위는요. 6월 22일 탑건 매버릭 개봉한 이거는 역시 근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여기 2위에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모르시겠지만 매번 들으면 항상 2위권에 뭐가 없거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도 아닌 이상은 없어요. 할리우드 맞아요. 블록버스터가 올라가는 거는. 근데 탑건 매버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98.39%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파일럿 매버릭의 활약과 전우들의 우정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이고요. 네. 마블의 CG 피로도를 날려버린 리얼 액션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블이 그때 CG가 올해 지금 보세요. 50위 안에 마블 영화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가.
그게 방증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CG의 맞아요. 피로가 너무 그러니까 배트맨 살아 있잖아. 배트맨은 그래도 리얼한 날 것이 뭐가 있거든요. 나름 더 배트맨만 해도 네. 없어. 아마 톰 크루즈도 지금 나무주연상 후보군 얘기가 있거든요. 드디어 나무주연상 후보가 물론 상은 아니지만 후보는 아마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제는 공로상 비슷하게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 이제 액션에 한 우물을 파는 분이니까 스턴트 액션에. 네. 그런 배우고요. 1위는요. 지금까지 얘기 안 나왔다면 드디어. 그 영화가 맞을 겁니다. 마침내 6월 29일에 개봉한 헤어질 결심이고요. 평점 자체가 4.3점이에요. 제일 높아요. 네, 4.3 나온 영화 이거 하나뿐이고요. 94.85%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수사관과 용의자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욕망과 이중성을 그린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네, 저는 YCU 65화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나고요.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영화도 사실 탑과 비슷하게 되게 글쓰기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많잖아요. 은유와 풍자, 뭐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으니까 되게 글쓰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되게 느와르라는 장르를 잘 영화로 풀어냈던 것 같고요. 그 감독의 세계도 이어지는 게 올드보이에서 보였던 탐정 수리 서사 같은 측면도 이 영화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뭐 좋아하는 영화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영화들 그대로 다 정말 네, 다 구상해서 녹여낸 것 거의 같아요. 이제 정점에 네. 달하는 영화죠. 정점에 달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후보는 오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수상까지는. 정말 이 하필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네. 칸 영화제 감독상 받으셨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도 해야지. 후보 올라면 그것만은 만족. 이게 좀 아깝다. 저희는 바라고 있죠. 네, 저희는 뭐 수상 바라고 있지만 조금 타이밍이 아깝다. 아카데미 시상식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네. 아무튼 내년에도요. 내년에 한 3시간 녹음해야 될 것 같아. 이거 2시간 바꾸면 어린 범퍼서치도 없어. 네. 맨날 보면은 맨날 마지막 순위권은 갑자기 훌렁 번개국 어떻게 이게 지금 원래 상위권 영화들이 더 중요한데 근데 저희가 다 다룰 예정이고 뭐 다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스포츠부에서 하나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푸른 파도 시즌2 있고요. 네,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